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게미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게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적인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배지를 준다거나, 스트릭, 연속 성공, 계속 뭐 한다거나, 아니면 리더보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게미피케이션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이런 게미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 바틀비라는 그 섹션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혹시 모페이 폰 스윙 디바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페이 폰 스윙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when it is plugged, 플러그를 딱 꽂으면은요, 그 스마트폰이 rock back and forth, 앞뒤로 막 흔들리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러면 쓰느냐? 피트니스 앱, 이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그 피트니스 앱에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야지만 어떻게 보상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into believing that you are on the move,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게끔 하는 그런 어떤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안 걸어도 막 가만히 뭐 8,700보 걸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스트라바라는 그런 또 앱이 있대요. 스트라바라는 앱은요, runners and cyclists, 러너나 사이클리스트가 이제 자기의 기록들을 기록하는, 얼마나 달렸고 얼마나 자전거를 탔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는 그런 앱인데요. 이런 것을 만약에 오토바이 같은 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른 기록이, 더 많은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빠른 기록이. 그래서 이제 a lot easier, 만약에 if you use a motorbike를 쓴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요. 이거 이제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Walk a certain distance in order to hatch virtual eggs.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을 걸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상의 알을 hatch,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automated vacuum cleaner, 룸바라는 그런 자동 그 청소기, 진공 청소기에 테이프로 딱 고정시키면 뭐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걸은 것처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side effect of a ubiquitous digital phenomenon, 이렇게 부작용도 어떻게 게임화의 어떤 모든 부분에 디지털이 되어 있는 한 현상의 그 게임화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ding game-like element to non-game activities is part and parcel of app design. 이렇게 game-like element, non-game activity에 게임 아닌 그런 활동에 게임과 같은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이 a part and parcel of app design, 아주 앱 디자인의 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릭 같은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로그온한 상태가 유지되게끔 이렇게 매일매일 제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치브먼트 포인트, 어떤 성취 점수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리그 테이블, 어떤 그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에 어떤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미피케이션, 어떤 게임화는 이렇게 투치해트, 속이는 어떤 속임수를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유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help others stay motivated, 사람들을 stay motivated,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ursuit of a goal,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나온 게임 듀오링고라는 랭귀지 러닝 앱이 있대요. 랭귀지 러닝 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 like features in keeping its users engaged,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같은 그런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릿 버추얼 커런티, 뭐 어떤 리더보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속 성공이라든지 가상 화폐라든지
리더보드라든지 아니면 헥토링 카툰 어울 콜드 듀오라고 이제 불리우는 어떤 만화 캐릭터 부엉이가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이 다 학습하는데 격려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n October 26, 10월 26일에는요, 이 회사에서 새로운 New Mathematics App,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 앱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동일한 기법을 유지하는 거죠.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신작 도서가 있는데요. You've been played. 자, You've been played라고 하는 신작 도서가 있어요. 이게 게임 설계자가 쓴 글인데요. 게임 디자이너인 아드리안 혼이 쓴 이제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듯이 그렇지만 기업들은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how they gamify experience. 기업들은 이런 게임화를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게임화가 좋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get gamification wrong and you can annoy three types of stakeholder. 만약에 게임화를 시켰는데 이런 게임화에 여러 가지 무슨 보상과 포인트, 배지란 일반적인 도구를 막 쓰긴 쓰는데 그걸 막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게임화를 get gamification wrong 잘못 이용하면은 어떤 세 종류의 어떤 이해관계자를 짜증스럽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누구를 짜증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한번 보시죠. 일단은 한 관계자는 커스터머입니다. 고객입니다. 고객이 짜증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endless notification about streak 아니면 or demotivating them by showing how they low down a leaderboard. 끊임없이 막 알림으로 연속 성공하라고 계속 알림. 나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자기 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디모티베이팅. 오히려 사기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게임화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some activities really don't need added fun. 어떤 활동은 실제로 재미를 굳이 추가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두 번째 스테이크홀더, 두 번째 좀 게임화가 잘못됐을 때 화딱지 나는 게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 어떤 그 규제 당국이에요. 규제 기관. 그러니까는 게임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계속 장려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gamified financial trading 앱, 게임처럼 된 금융거래 앱 이러면 투자자들이 lead investor to undertake more transaction. 생각보다 더 많은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게임화된 금융거래 앱은 오히려 시장 이렇게 막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더 많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Security and Exchange Committee라는 그런 시장 규제 기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거 좀 안 되겠네 라고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프랙티스 이런 관행을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ast year 작년에 우리 로빈후드 이렇게 주식 사고 파는 그 거잖아요. 그 로빈후드는 고객이 첫 거래를 할 때 짠 표시된 색조기 뿌리기 애니메이션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인플로이, 이거 고용 직원들이 이거 잘못된 게미피케이션이 남발됐을 경우 이제 짜증나는 세 번째 집단이 직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repetitive work, 아주 반복적인 작업. 예를 들면 어디가 그렇게 했냐면요. 아마존이 그렇게 했는데 반복된 그런 repetitive work를요 어떤 비디오 게임식으로 이제 만들어 썼나 봐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형 자동차 포맷으로 품목을 고르고
상자에 담는 작업자의 진행 사항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backfire 어떤 그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forced ranking incentives 이런 이제 강제적인 순위가 어떤 사람한테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그죠? 그래서 GitHub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GitHub가 오픈 소스 코딩 플랫폼인데요. 이런 오픈 소스 코딩 플랫폼인 GitHub는요. 프로그래머들 보고 주말마다 프로그래머스 to work every weekend 주말마다 일하게끔 막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games are a lot less enjoyable. 완전히 그 덜 재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이것밖에 이걸 해야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초이스가 없다면 직원처럼 무슨 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그죠? 무조건 좋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게임, 너무 그런 것에 그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anufacturing fun can work.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work.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only if it is taken seriously. 아주 그냥 진지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게임적인 요소를 막 접목하려고 해요. 뭐 활동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활동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는 건데 학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활동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게미피케이션 모든 요소에 게임 요소를 접목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게미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